그거 좀 되게 많이 버는 전문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전국 어디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 고라니 떼가 그 공장을 누비고 다니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모든 시험 정보를 파헤치는 토크레인입니다. 오늘 토크레인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감독님, 저희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감사 리얼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감사님과 함께 토크레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진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은 어디 가든 똑같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하는 분야가 진로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이제 평가 업무, 전통적인 평가 업무를 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되게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공기업 관련된 쪽으로 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이제 그 감정 관련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네. 된다든가, 뭐 지방직 공무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기업 관련된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가장 많이 가시는 게 일반 법인, 감정평가 법인에 진출을 해서 네. 이제 전통적인 평가 업무를 하는 것, 아니면 이제 보통 대기업, 민간 사기업 쪽으로 네. 가셔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이제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로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많이 활약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감정평가가 되게 네. 다양하게 네.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이게 제가 네. 처음부터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부 때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처음 접하게는 됐는데, 첫 직장이 이제 감정원이다 보니까 네, 주 업무가 감정평가 관련된 업무들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 네. 자격을 취득하신 건데 네.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수험 생활은 혹시 좀 어떠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수험 생활이, 이게 일반적인 자격증은 이제 과목이 여러 개가 되는데, 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과목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2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도 단기간에 좀 합격을 한 편이어가지고.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좀 나이 많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운 좋게 빨리 됐어요, 저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10개월 정도는 전업 수험생처럼 이제 공부를 했고요. 네네. 네, 그 처음 시험 도전했을 때는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보기 한 몇 달 전 네. 정도만 이제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정말 이제 약간 네.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공부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그쪽 네네. 분야에서 일을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좀 배경 지식이나 이해도가 조금 다르시긴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네. 제가 평상시에 접하는 이제 용어라든가 개념들이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이미 베이스가 되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석사를 부동산학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음. 부동산 관련된 업무와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좀 수험 생활이 짧게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 일을 해보시니까 이 일의 매력이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한 곳에 매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직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절반은 이제 외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현장 보는 데 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또 들어와서 네. 서류적인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좀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딱 돌아다니는- 맞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고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상시에 가볼 수 없는 곳에 일 때문에 가게 되는 거니까 네. 전국 어디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던 곳 중에 좀 특이했던 곳 있으실까요?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가장 좀 제가 무서웠던 곳이 이제 공매 이제 처분 관련된 평가를 네. 하는데 이제 폐 공장을 갔었어요. 네네. 혼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네네.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방치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막 고라니 같은 게 깍깍거리는. 그 고라니 떼가 그 공장을 누비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공장 안에도 이제 창문 유리 같은 것도 다 깨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혹시 범죄 현장을 맞닥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네. 돼가지고 좀 네. 그런 좀 공포감을 경험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영화에서 보통 보면은 네. 누구 이렇게 납치해서 네, 가지고 그런 그러는 느낌. 장소잖아요. 네. 그- 밤에 가신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낮에 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런 무서운 곳도 네.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네.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에 좀 앉아있는 거 지겹고 네. 좀 외향적이셔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 오지 혼자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좀 그 일에서 힘들었던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 기구 같은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계,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내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런 이제 그 기계의 원리나 어떤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해야지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좀 얇고 넓게 많은 지식을 좀 갖추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을 하면서 공부도 조금은 해야 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되게 세상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려운 점만 몇 개를 얘기해가지고 네네. 약간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좀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결국은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율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매여서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남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남하고 꼭 어울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네. 좀 주체적으로 혼자 일을 그렇죠.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보고서 하나 쓰고 상사한테 검토받고 그렇죠. 책자 맞고 이런 네. 거 전혀 없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없고. 본인이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은 네. 일입니다. 또 흔히 감정평가사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좀 되게 많이 버는 전문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버는지 수입을 어떤 식으로 벌게 되는 구조가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회사의
가게 되면 네. 그 월급 그 연봉이나 이런 걸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이제 평가업을 하는 경우에 법인에 가게 되면 이제 소속으로 있느냐 주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득 격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소속으로 있는다는 개념은 이제 직원 개념으로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기본급에다가 본인이 한 성과급 정도로 해서 본인 능력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주주로 이제 회사의 주인이 되고 나면은 네. 이제 배당을 받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 일반 그냥 보통의 사무직이나 다른 회사의 일반적인 직원으로 소속되는 거랑 다르게 네. 좀 전문 자격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의 좀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평가 업무에 관해서 하는 역량이 다르면 그 인센티브가 좀 폭이 좀 넓게 바뀔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직업이 전문직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직업이든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본인의 이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의 영업 능력이 많이 좌우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따올 수 있느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괜찮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례해서 네. 그만큼 성과에 따라서 그만큼 과실이 주어지는 일이니까 네. 뭐 무한히 발전할 수도 있죠. 그 금액 상한을 생각하지 않는 수준으로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내 연봉은 내가 하는 그렇죠.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진입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의 만족도 점수를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저는 95점 이상 주고 싶어요. 네네. 네. 이유가 어떻게 제 될까요? 적성에 잘 맞고 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부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내 직업적인 것과도 같이 맞닿아 있고, 또 어떤 경제 흐름이나 사회 전반 돌아가는 것도 되게 많이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 감독님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부동산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관심이 많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이제 이 직업 관련된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제 생활을 제 스스로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너무 좀 정보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의도성이 있는 뭐 이런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걸 뭐 어떤 큰 뭐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소통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커져버렸어요. 네, 여러분 박감사 리얼아이 맞죠? 네네. 네, 박감사 리얼아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희 감사님 채널이 나오거든요. 네. 알기 어려운 부동산 정보를 진짜 알기 쉽게 쏙쏙 요점만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홍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감사님 또 얘기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비추어서 좀 직업 윤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관련된 데서는 이제 감정평가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평가사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잊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시는 분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좀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말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시데이듀 감정평가사 강의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감정평가사 강의 샘플로 들어보실 수 있는 영상도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길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한번 같이 인사드려볼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